내 침대가 어딨지? 최순실에게 2번이나 맞은 뒤통수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문제 때문에 파면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곧바로 삼성동으로 가지 못한 걸까요? 이 최순실 씨가 삼성동 사주에 줄곧 있었던 침대와 가구 등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모르게 모두 처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이거는 좀 놀랐는데, 미용사님.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정말로 그 뭐 경제 공동체내 무슨 동일체내 이런 걸 떠나서 아예 생활을 같이 하고 최순실 씨가 아무튼 그 자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사생활까지 일상 생활까지 전부 다 이렇게 관여하고 전부 다 거기 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저 사저가 대통령이 이제 취임해서 2013년 3월에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2월에 들어갔죠. 예, 2월에. 근데 예. 거기 2015년경에 최순실 씨가 저 사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하시던 그 침대, 가구, 서랍장의 모두를 갖다가 최순실 소유의 그 압구정동 아파트로 옮겨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장시호 씨가 좀 뭐 와서 그 거치하고 이렇게 살려고. 제주도에서 올라왔나 봐요. 예, 제주도 올라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쓰는 침대나 이런 그 가구나 서랍장을 대통령하고 사전에 연락을 하고 했는지 정말 연락도 없이 저렇게 했는지 연락을 했더라도 얼마나 믿었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했을까 싶을 정도에서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놀라운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좀 우스운 그 현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탄핵돼서 사저로 가셨는데 지금 입이 짧은데 뭘 지금 먹고 있을까? 저 머리는 오늘 해줬다 그러더라. 또 지금 뭐 난방도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대통령의 생물학적 연령이 65 정도로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이 65이면은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자기가 밥 해 먹고 머리하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누군가가 이거를 모셔서 잘 케어해드려야 된다라는 의식이 대다수가 갖고 있고 그걸 참 역설적이지만 최순실이 그동안 해왔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저런 집기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 하니까 저는 얼뜻 드는 생각이 사실 청와대에 가실 때 청와대 벽지를 누가 했습니까? 또 최순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허락을 받지도 않고 감히 저런 걸 해 하는 지금 분위기로 얘기를 하지만 저 관계는 허락을 주고받을 관계가 아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그 정유라라는 그 젊은 여성이 임신을 해서 그 아이 아버지인 신모 씨와 관련해가지고선 대통령께 뭔가를 부탁했는데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화를 내면서 이제부터는 뭐 이러면서 이 비극이 싹 텄다라는 또 언론 보도를 제가 봤는데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법적 처리와 관계없이 이런 식의 일화들은 아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백 변호사님 실제로 허락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더 해봐야겠지만 만약 제 집에 있는 제 가구를 누군가가 마음대로 팔았다면 저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죄가 되죠. 주거침입죄하고 절도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주거침입죄, 네, 절도죄. 그렇죠. 주거침입죄, 절도죄가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이 부분은 포괄적 허락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것도 없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암묵적 허락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집기류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면 이 들어가기 전에 누가 그럼 이 안에 가구다 세팅해 줄까요? 아마 최순실이 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걸 추론해 본다면 어차피 뭐 대통령이 청와대에 기거하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집기 큰 의미 없으면 나중에 채우면 되지 뭐 하고 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정도 포괄적 승낙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관계였으니까 그랬다는 행동이 들고 그리고 어쨌건 이 삼성동 사저 자체를 구입한 게 임선희 씨하고 최순실 씨 돈으로 지금 구입한 사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해준 거라는 취지로 가져나온 게 아닌가는 개인적으로. 원래 삼성동에 있었던 취재기자들이 아니 뭐 20년 빈집도 아닌데 왜 냉장고하고 침대와 가구가 계속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완벽한 사실이라면 그리고 진짜 허락이 있었던 없었던 그 물건들이 그렇게 중고로 빠져나갔다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 그러니까 조순재 씨 장남 의붓 손자죠. 조순재 씨 장남 조용래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를
저희 뉴스특급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집안 분위기상 이해하는 거는 귀한 분으로 떠받들어 모셨죠.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또 친딸처럼 또 많이 챙겨주시고 임선희 씨가 그렇게 많이 챙겨주신 부분 최태민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최순실 씨가 개입을 하게 되고 외부적인 활동 이런 거에 하시는 동안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겠죠. 저런 관계였다라는 게 이제 최태민 씨 의붓 손자 얘기인데 그러면 이종구 실장님 네네.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뭐 이틀 동안 청와대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을 정리하는 것 때문에 이틀 동안 걸렸던 게 아니라 네네. 이런 세간살이들을 사야 되니까 최순실 씨가 다 중고를 빼서 지금 처분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틀이나 걸린 겁니까? 아, 그런데 사실 그 점에서도 사실은 그 전에는 몰랐을까 하는 점이죠. 빈집이라면 빈집이었다는 거를 이미 이게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그 상황을 파악을 한다면 그 전에 집기도 들여놓을 수 있었을 텐데 꼭 그 이틀 동안 집기를 들여놓기 위해서 늦었다라고 그것이 이제 필요 충분한 이유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대통령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럼 충격을 받았다면 내 것이 왜 없어졌지? 하는 데서 충격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별로 충격을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집기 역시 사실은 자신이 직접 구입했을까? 어떠한 집기가 이게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을까? 지금껏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그 삼성동 저택을 이제 임선희 씨가 구입했다. 임선희 씨가 뭐 최순실 씨 일가가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저희 그 채널A 카메라의 2층 그러니까 삼성동 사저에서 이 블라인드와 꼼꼼히 숨겨진 이 커튼 사이로 한 남성의 움직임이 보여서 저희가 포착을 해봤는데 이종훈 씨 네네. 이제 한번 말씀 끊으려고 한 건 아니고 아닙니다. 예, 이어가십시오. 예. 채널A가 저기 그 옥상을 지금 딱 잘 지금 포착하고 있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드렸더라? 내 것입니다. 과연 박 대통령한테 내 것이라는 그 의식이 있느냐? 그래서 아까 자막에 계속 이제 뒤통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뒤통수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 왜? 너무 담담히 그냥 받아들이셨을 것이다.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 집기, 그 집, 어떤 공간이라는 게 나의 것이라는 어떤 집착 그런 것이 없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좀 판단이 되는 거죠. 그것이 확실히 무슨 경제적 공동체 아니냐를 떠나서 이미 그 두 분은 이제 사법적 공동체가 됐고 예.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집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그렇게 집착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 이유는 네 건 내 것이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었겠느냐는 거죠. 말씀하세요. 예. 비단 박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 있다가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집기라는 게 그렇게 여자들한테 이렇게 막 아주 완전히 이렇게 집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요즘 세상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탄핵이 인용된 거에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거는 별로 그 신경도 지금도 안 쓰고 있을 텐데 7, 8명이 보좌하려고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집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대통령은 지금 이거는 별로 지금 신경도 안 쓰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백 변호사님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박 전 대통령의 집기들을 모두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가 쓰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서 특검 도움이었던 장시호 씨가 이번에도 이런 얘기를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것도 장시호 씨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건 조사 대상도 아니잖아요. 이 집기를 최순실이 빼내갔는지 안 빼갔는지 이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니었으니까 이게 어쩌다가 이제 알려지게 됐는지에 관련해서 아마도 장시호 씨 텐데 이게 2015년에 이제 그 사저에 있는 집기들이 장시호 씨가 임시로 머물게 되는 이제 압구정동 쪽으로 다 넘어오게 된 건데 그게 원래 장시호 씨는 제주도에 있었는데 예. 제주도에 있다가 이제 한국 동계영재 스포츠센터 관련 일을 해야 되니까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와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좀 이제 마련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럴 시간 어디 있어 중고라도 빨리 써라고 하면서 가지고 온 게 삼성동 사저에 있었던 침대니 이런 것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돈도 많은데 뭘 또 새 거 사지 구태여 갖고 왔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굉장히 좀 긴박한 상황, 급한 상황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니까 빨리 뭔가를 채우려고 갖고 나오기 제일 편한 곳. 그래서 사저에서 갖고 나왔다는 갖고 생각. 나온 곳 제일 편한 곳이 삼성동 사저. 그럴 수 있죠. 그건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이거 대통령이 어쨌건 썼던 물건이니까
나름의 또 가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갖다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잠시만요. 지금 삼성동 사주에 아주 오랜만에 1층 정원 앞에 움직임이 있어서요. 물론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움직임은 아니고 아까 내부 카메라를 좀 비춰봤을 때 이제 사다리 등이 좀 있는 걸로 봤을 때 전기공사나 배선공사 아니면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층 삼성동 사주에서 저렇게 사다리도 나오는 것이 보이는데 아마 한 20시간 넘게 커튼도 딱 쳐 있고 방문단 이후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삼성동 사주에 지금 현재 시각 2시 5분쯤에 저렇게 이제 많은 인원들이 갑자기 1층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백 변호사 말씀 하나만 보충하라면 사실은 최순실 씨 굉장히 구두쇠입니다. 지금 집기와 관련해서 새 거 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태를 보면 일단 자신의 사무실을 구성하는데 왜 JTBC가 왜 태블릿 PC 갖고 오는 그 테이블이 고영태 씨 것이기 때문에 못 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실제로 저 사무실은 개인 물품들이 많이 비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상이 고영태 씨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중고 그런 어떤 집기들을 했고 또 한 가지는 SNS 있잖아요. SNS로 노승일 부장한테, 독일에 있는 노승일 부장한테 하루에 뭐를 사라, 보험을 해라 하는 그런 SNS 톡을 보면 엄청나게 구두쇠입니다. 그야말로 뭐 하나라도 노승일 부장한테 그거 사지 마. 이불 있어. 그 이불 사지 마. 이렇게 꼬치 그거를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새 거 사.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그렇다고 물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 물건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의 집기잖아요. 이게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그 요체는 결국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장육부였다. 그걸 그냥 보여주는 거죠. 예. 또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였던 예. 거죠. 예, 민 원장님, 근데 또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예. 단순히 집기를 옮겼다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되지 않았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 돼서 나중에 전시가 되거나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거나 하는 물품이 됐을 텐데 예. 이렇게 마음대로 팔아버리거나 처분해도 되는 건가요? 대통령의 물건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최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아무튼 교감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2015년 10월 아닙니까? 그때는 이 사저로 이렇게 탄핵은 생각지도 않을 때 아니겠어요? 일테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사저로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저를 구입하고 그러니까요. 퇴임 후에 새로 이제 구입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동에 있는 물품은 빼가도 되겠다라고 최순실 씨가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예. 그런 생각이 지금 연관지어서 떠오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맞는데 조금 전에 우리 황 앵커가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 집기였으니까 그런데요. 과거에 유경수 여사께서 두르고 있던 여우 목도리를 최순실이 처분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유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가지고 심지어는 동생인 박지만 씨가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유품인데 이게 역사잖아요. 아들인 나에게 지금 하나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다라고 한탄을 한 적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집기 문제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그렇죠. 해화동에 지금 장면 총리의 집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데 그 당시 1930년, 40년, 50년대에 장면 총리가 쓰던 이 종이, 메모지, 펜 하나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기록이거든요. 삼성동도 진짜 말씀 잘하셨어요. 23년 동안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럼 23년 동안 있었던 공간은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기록을 하나의 어떤 역사적 기록물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가서 장면 총리가 총리 집에 해화동에 있는 것처럼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도 그런 공간이 돼야만 하죠. 그런데 그걸 팔아넘긴다는 건 대통령이라고 인정도 안 하는 정말. 저게 지금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싸이월드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인이 저렇게 전 대통령도 삼성동 사저 말고 다른 사저를 검토했을 가능성도 있고 저렇게 빈 집을 이렇게 텅텅 비게 만들었다는 것도 본인이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글쎄요. 근데 결국엔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집기 얘기를 좀 오래 세간살이를 몰래 빼간 얘기를 오래 했었는데 그런데 이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에 대해서 어제 새로운 얘기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채널의 한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고영태 씨하고 좀 친분이 있으시죠? 저는
고영태 씨랑 이런 국정농단이 있기 전까지 네. 알던 사이였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끼도 많고 누나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소지가 다 있어요. 뭐 얼굴도 멀쩡하지, 그리고 스타일은 말도 아니죠. 잘하지, 체육학과 학생이지, 그 공부했던 사람들하고는 틀린 비주얼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누나들이 예뻐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네.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연인 관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질문 드리기도 민망한데 고영태 씨가 뭐 누나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갖춘 남자였다면서 연인 관계일 수 있다. 뭐 저분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사실 물론 뭐 이 부분이야 국정농단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뭐 헌재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들도 약간 이런 부분들을 암시했었고요. 그 또 법정에서도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은 너무 깊이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질문하실 때 예. 민망하시다는데 저도 대답하기 굉장히 민망한 예.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물론 그 둘 사이가 실제로 연인 관계였는지 아니었는지 뭐 그 부분이야 일단 대중들은 굉장히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저런 연애 프로에서 저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고영태 씨의 정확하게 알 지인이라고 수 하니까요. 없지만, 예. 알 수는 없지만 예. 뭐 그 부분과 국정농단이 크게 관계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추측은 뭐 어쨌건 우리가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추측은 제가 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뭐 침대든 집기든 뭐 본인 박 전 대통령도 모르게 삼성동에서 빼갔던 최순실 씨. 그런데 윤 전 행정관이 복귀한 최순실 씨 모습은 좀 달라 보입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최서원 씨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보셨다면 그 태도가 어땠는지. 직접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을 보고 저도 놀랐는데요. 정말 반대입니다. 반대라는 게 예, 예의 바르시고, 네. 예, 언론에 나오는 거하고는 좀 반대 이미지입니다. 뭐, 아나무인이라고 이렇게 언론에는 보도가 되었지만, 대통령님께 대하는 모습은 전혀 그 반대적으로, 예, 모신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공손한, 예, 헌재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저런 예전 과거 이제 목소리들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예. 다르다고 하네요, 민 원장님.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려운 분들 앞에서는 예예하고 나와서는 뭐 저 꼰대네 어쩌네 이렇게 지칭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가 또 그 그랬잖아요. 말은 좀 순화를 할 때 아니, 좀 나이 든 사람들. 일단 예. 별명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아주 혹독한 선생님한테 앞에서는 예예 선생님하고 나와서는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적에는 뭐 그렇게 지칭하잖아요. 예. 또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게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 안에서 뭐 지가 그 공주인 줄 알아. 엄마한테. 그렇죠. 뭐 자기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알아. 그랬다고 예, 하죠. 예, 이렇게 했다는 그 우리가 기록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박 전 대통령 앞에서는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또 나와서는 상당히 분방하게 또 자기 과시도 하고 내가 대통령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그 자기 또 파워도 과시하고 하려고 좀 그런 그 두 가지 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전추 행정관이 위증을 했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 헌재 상황을 좀 유심히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럼 이거는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된 질문입니다. 일단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들이었는데 예. 언론에선 최순실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좀 잘못된 겁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런 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의상실 영상 보시면 예. 이영선 행정관이 휴대폰을 이렇게 닦아서 주고 윤 전추 행정관도 뒤에서 굉장히 공손한 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최순실 씨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추 행정관이 이 대답한 부분은 어쨌건 현재 당시에 나오고 있던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런 포석? 개인적으로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사표까지 쓰고 지금 삼성동 사저로 들어간 사람이 최순실 씨가 아나문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했다는 분석입니다. 어쨌든 이 삼성동 사저 주변 얘기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앞서 뉴스 서두에 했었다면 이제는 삼성동 호위무사들 어제도 짚었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 후폭풍들이 커지니까 정작 당사자들은 삼성동 라인업 뭐 이런 말의 확대 해석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앞으로 혼자 뭐 누가 없잖아요. 사람 다 구속되고요. 예? 네네. 그러니까 뭐 법조계 법을 아는 율사 출신 김진태는 좀
법으로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 어디 가시면 대출이 동생은 대통령 먼저 후보 때 수행했으니까 수행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인간적인 면에서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게 확대된 거지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최경환 의원도 SNS에 뭐 사저 정치는 억측이고 인간적 도리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 이분들이 그 인간적 도리를 해야 되는 건 인간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당 내에서. 그런데 정말로 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도리가 있다면 이분들도 잘못하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네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반성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고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면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압력과 부담이 덜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꾸 이제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고 정치적 목적 없다라고 하는 거는 또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제 오시는 날 가가지고 마치 또 라인업 한 것처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걸 또 의식하는 게 아닌가. 굳이 손사래를 치면서 인간적으로 안타까워서 그랬던 것이지 정치적 목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라는 그 말은 즉슨 이제 해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떳떳해서 인간적으로 갔다면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무슨 보도라든 상관이 없는데 해명하는 것도 웃기단 말입니다. 아니 그 누구보다도 인간적 도리를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인간적 도리 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그걸 오히려 그동안에 공천받고 그랬는데 안 나타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덜 인간적인 거거든요. 예. 근데 굳이 정치적 목적이 없고요. 우리는 안타까워서 왜 대통령을 안타깝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인간적 도리를 다 할 사람은. 예. 근데 말씀이 나와서 그렇지. 아니, 저는 그날 보니까,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 비례대표로 되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좀 와서 삼성동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리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름은 안 밝힐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초선 의원들 이런 분 인간적인 도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박사모 회원들처럼 저렇게 다 가서 같이 하룻밤을 새지는 못할 망정 가 있어야죠. 근데 왜 핵심 파워풀한 사람들만 갔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강성 친박, 친박의 실세들만 그 다 실세들만 갔으니까. 갔잖아요. 그리고 왜 그 역할을 분담합니까? 아니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뭐 누구 다 역할 분담해서 보필했습니까? 그 비서관 변호사 하신 분 한 분이 계시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뭐 저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역할 분담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제 민경욱 전 대변인 우리 전화했을 때 얘기로는 이게 사상 초유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좌 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본인들이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일견 타당한 건 아닙니까? 아니 그 박근혜 인간적 도리를 다 하라 이거예요. 박근혜 전 인간적 도리를 대통령 다 지금 하면 맨날- 되는데 그걸 뭐 정치적 의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좀 구차하게 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저 이제 깜짝 놀랐어요. 말씀이요. 아니 그 박 전 대통령 지금 맨날 무슨 보좌진이 갖춰지기 전에 그냥 다 도와주는 겁니까? 다 그리고 아니 김영삼 전 대통령은 뭐 얼마나 딱 한 번 그 박종홍 전 의원이 그 대변인 격으로 활동했고 나머지 분들은 누가 갔으면 다 소리 소문 없이 가서 24시간 가서 보필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 허한 마음을 다 달래드리려고 얼마나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렇지 좋게 만기 퇴임은 하셨지만은 IMF 때문에 얼마나 국민적 비난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렇게 문전성시는 상도동에 아무도 안 찾았는데도 측근들은 계속 갔어요. 같이 가서 그 시래기국에다가 그 찹쌀떡 같이 먹으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위로하고 그렇게 조용히 위로하면 되지 무슨 정무는 누가 하고 수행은 누가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정치적인 행위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동교동, 그러니까 뭐 상도동 이런 거랑 지금 삼성동은 아예 버전이 다르다. 저 이종우 실장입니다. 네. 근데 이정현 전 대표의 얼굴이 안 보여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이정현 의원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최경환 의원들 말씀하셔서 한 말씀은 더 보탤게요. 예. 최경환 의원 굉장히 후회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현장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이 나타나자마자 박사모 지지자들과 난리가 났답니다. 욕을 막 하면서 최경환 의원한테요? 예, 최경환 의원한테 욕을 막 했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왜 이제서나 나타나냐. 조원진 의원,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은 내내 연단에서 싸웠는데 얼굴 한 번 안 비추고 말이지 이제서야 나타났다고 막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집에 딱 돌아갔더니 이건 또 거기 나타났다고 온갖 그 비난글이 또 이렇게 그 SNS에 올라갔으니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 예,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셨을 것 같고요. 자, 이정현 의원은 사실 지난주에 부친상
당하셨죠. 그렇죠. 추방 예. 당했고 그다음에 그 사무제를 이제 치르면서 기자들에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SNS 문자를 보내서 그분은 큰 언덕 같은 분이다라고 소회를 밝히고 그다음에 아마도 조용히 삼성동 사저에 찾아갈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정현 의원은 그 전부터 당대표를 내려놓은 그 다음부터는 일절 기자들의 어떤 이 전화도 안 받고 맞아요. 또 어쩌다 이렇게 저하고도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 이게 무슨 제가 취재 때문에 그런데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사실 그때 마지막 당대표로서 마지막 말이 그거였다. 나는 겠다. 나는 진짜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덕에 이 국회의원도 됐고 당대표도 됐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실은 그날 나간 의원들 마음보다는 좀 더 순수하게 보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은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될 것 같은데 김진태 의원은 어쨌든 대선 이후로 미루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상황을 보면 박 전 대통령 조사 없이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김진태 의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고요. 검찰은 이번 주 내에 소환 통보할 가능성이 많고 이번 주 내요. 그리고 주말쯤 날짜를 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게 말해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판 준비 절차가 한번 열렸죠. 지금 현재 최순실도 마찬가지로 같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핵심 피의자 중에 한 명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거를 대선 이후로 미룬다? 그럼 대선 이후에 그 다음 정부는 그 부담을 다음 정부가 다 온전히 안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논란이 분분하긴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환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좀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거는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민간이니까 당연히 그럼 응해야지 방법이 있겠어라고 하시지만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구인입니까? 구인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만약에 검찰 수사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앞으로 가면 저기 앞에 지금 태극기 들고 계시는 지지자분들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충돌이 있겠네요. 그럼 또 다 공무집행방해로 연행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검찰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지금 이번에 사저로 들어가면서 했던 천천히 진실은 다 밝혀질 것이다. 그거는 우리나라 시스템화에서는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그래야 진실을 밝히려면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응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검찰을 바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을 바라보는 전 대통령, 헌재를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번 특수본의 수사에 응할지, 순순히 응할지 그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